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여러분의 상식을 확 뒤집을 만한 건설 부동산 분야의 법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바로 그 부분에 사실은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숨어 있거든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건축업자가 정말 멋진 건물을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약속한 공사 대금을 안 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건축업자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 뭐가 있을까요? 아마 10중 8구는 이걸 떠오르실 겁니다. 바로 유치권이죠. 건물을 딱 점유하고 돈 줄 때까지 이 건물 절대 못 줘! 하고 버티는 거요. 이게 제일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법의 세계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잠깐만요 하고 딱 제동을 거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알던 상식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니, 대체 왜 내가 땀 흘려서 직접 지은 바로 그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걸까요? 진짜 이상하죠? 이 놀라운 법적 반전의 배경에는 아주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유치권이 뭔지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유치권이란 쉽게 말해서 남의 물건 때문에 받을 돈이 있는데 그걸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꽉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권리거든요. 여기서 진짜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타인의 물건, 내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남의 것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바로 이 대법원 판례가 모든 논란의 못을 박아버립니다.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아주 명확하죠?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내 물건을 내가 유치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감이 오시죠? 핵심은 유치권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따지기 전에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건물 진짜 주인이 누구야 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소유권 문제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딱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부분만 이해하시면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아 떨어질 겁니다. 여기서 원시 취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말이 좀 어렵지 사실은 간단해요. 세상에 없던 물건이 딱 생겼을 때 그 첫 번째 주인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건축업자가 자기 돈, 자기 재료, 자기 노력으로 건물을 지었고 소유권에 대해 별다른 계약을 안 했다면 법적으로 그 건물의 첫 주인은 바로 건축업자 자신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먼저 첫 번째, A 사례.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건축업자가 재료를 모두 부담했고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건물은 누구 거다? 맞습니다. 건축업자 겁니다. 자기 거니까 유치권 당연히 안 되죠. 자, 그럼 두 번째, B 사례. 이번엔 건축주가 시멘트, 철근 같은 주요 자재를 다 대줬어요. 그럼 건물 주인은 건축주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건물은 남의 것이 됐네요. 그러니까 건축업자는 유치권을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 C 사례. 이건 계약이 핵심이에요. 건축업자가 재료를 다 댔더라도 계약서에 건물 다 지으면 주인은 건축주입니다 라고 딱 써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약속대로 건물은 건축주 소유가 되고 유치권도 가능해지는 거죠. 결국 계약서 한 줄이 모든 걸 결정하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죠. A 사례에서 유치권도 못 쓰는데 그럼 건축업자는 대체 뭘로 싸워야 할까요? 더 강력한 무기는 없는 걸까요? 네, 있습니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요. 유치권은 남의 물건을 붙잡고 버티는 어떻게 보면 좀 수비적인 방법이에요. 하지만 진짜 올바른 도구는 뭐다? 바로 소유권 그 자체입니다. 이건 공격이죠. 이거 내 집이니까 돈 주기 전엔 절대 못 넘겨줘! 라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걸 법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해요. 심지어는 아예 주인이니까 건물을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유치권이랑은 차원이 다른 의미죠. 자, 그럼 이런 법 지식이 그냥 이론으로만 끝날까요? 절대 아니죠. 특히 억 단위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경매 시장에선 이게 정말 중요해집니다. 자, 여러분이 경매에 참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건물에 유치권 신고 있음이라고 딱지가 붙어 있어요. 어때요? 덜컥 겁부터 나죠. 괜히 낙찰받았다가 복잡해질까 봐 대부분 포기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은 다르죠. 잠깐만, 저 유치권 혹시 건축업자가 자기 건물에 신고한 거 아니야?
하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 유치권은 그냥 종이 쪼가리 일꾼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의미 없어요. 자, 오늘 내용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유치권은 무조건 남의 것에만 성립합니다. 둘째, 건축업자가 자기 돈으로 지었으면 그 사람이 첫 번째 주인, 즉 원시 취득자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셋째, 내가 주인이면 유치권 같은 거 쓸 필요 없이 그냥 소유권으로 밀어붙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경매에서 유치권 딱지를 봤다고 무조건 믿지 마세요. 항상 진짜 주인이 누군지부터 파고 들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유치권이 걸린 물건을 볼 때 남들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가장 날카롭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래서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은 누구지?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을 리스크에서 구하고 숨겨진 기회를 찾아내게 할 겁니다.